이란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미국 군대를 시험한 뒤 군사적 대응을 받고 위기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반 트럼프 언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란이 압박을 받는 동안 민주당 성향의 평론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우왕좌왕하고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게시물, 지지자들의 비판, 무역 적자, 심지어 백악관에서 열린 UFC까지 이용해서 대통령을 향한 공포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강경했으며 핵심 지지층은 단호한 대응을 원했고 민주당은 25번째 수정헌법을 거론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 도발에 대가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란은 대립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좌파는 어떻게 강경한 대응을 정치적 위기로 바꾸려 했을까요? 지금 바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미국이 이란 테러리스트 세력에 가한 잔혹한 공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방어와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점은 영토를 점령하거나 끝없는 작전을 벌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웨이더 능력, 방공망,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거점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정치 세력은 군사적 대응을 모험이라 포장하지만 아무 대응도 대가가 있습니다. 이란이 약점을 느끼면 더 나아갑니다.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테헤란은 힘을 과시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반응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신중하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반응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국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은 정치적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격으로 인해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큰 패배가 발표되지 않았고 테헤란의 내러티브도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선전에 의존하는 정권에게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란은 승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실제 위협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조율된 방어, 정보력, 지역동맹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마가 지지층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 일부는 미국이 이란의 도발에 명확한 대응 없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관성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강한 국경, 강한 경제, 그리고 미국의 적들을 순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이란이 미국 장비를 격추시키거나 기지를 위협하거나 휴전을 방패로 삼으려 할 때 이 지지층은 반드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다시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건강 문제를 뉴스의 중심에 두려고 했습니다. 헤드리우와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식 행사에서 눈을 감거나 피곤해 보이는 장면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거나 경제 문제를 다루거나 워싱턴을 성과를 내도록 몰아붙일 때마다 그의 반대자들은 화제를 그의 무능력 의혹으로 돌립니다. 백악관은 이런 이야기를 일축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같은 동료들은 대통령의 업무 속도를 옹호하고 반대파는 외모를 정치적 무기로 삼으려 합니다. 트럼프를 겨냥한 공세는 게시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위기가 전개되는 동안 비평가들은 영상, 메시지, 게시물을 이용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부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본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며 기존 언론을 무력화하고 논쟁의 방향을 주도해왔습니다. 좌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트럼프가 수년간 공적 토론을 걸러온 그 체제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발언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UFC는 이 문화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이벤트와 링컨 기념관에서의 개최,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인물들의 참여를 법정에서 옹호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를 괴상한 쇼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엘리트의 반응이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성향의 예술가들이 상징적인 공간을 차지할 때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대중적인 스포츠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함은 옥타곤 때문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역사는 왜 이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지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미국 정부는 이란과 협상하려 했지만 이란 정권은 무장단체에 대한 영향력, 핵 농축, 걸프 지역에서의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바라크 오바마는 협상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외교적 길을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압박, 제재, 그리고 명확한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항상 워싱턴을 갈라놓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에게 너무 많은 양보는 대화를 약점으로 여기는 정권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적 위협으로 여겨 모든 행동을 신중히 계산합니다. 걸프 국가는 드론과 미사일이 에너지 시설, 항구, 기지를 공격할까 두려워합니다. 유럽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새로운 불안정의 물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머뭇거릴 때 적들은 떠봅니다. 워싱턴이 대응할 때 동맹국들은 안도하고 적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란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강력한 대응은 그 대가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뉴스는 단순한 공격이나 게시물, 백악관의 이벤트보다 훨씬 더 큰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로 능력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언론은 붕괴를 팔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모았고 소수 지지층은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다시 경제, 안보, 공공지출, 연금, 문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동시에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새로운 대응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도발이 워싱턴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외교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연극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에 남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간단합니다. 미군 기지를 위협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난을 치거나 미국 내 정치적 약점을 노리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